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업고사의 10장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내용을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어떤 내용이냐,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배워볼 거고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대두된 배경도 좀 알고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기업을 들어갈 때, 기업을 선정할 때 그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 영역을 이제 앞서 이야기 좀 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일단은 말 그대로 경제적 책임, 법적인 책임, 또 윤리적인 책임, 어떤 자선적 사회공헌활동 책임까지 포함이 되는데요. 기업이 뭐 경제적 이익만 추구하고 뭐 주주들에게 투자금을 잘 이익을 창출해주면 되지, 기업이 무슨 사회적 책임까지 논하냐,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 또 경제학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강의를 한 20년 넘게 진행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 사회와 동떨어진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내가 코로나가 걸렸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집안에서 나가지 않는 것도 상당히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거거든요. 또 기업으로 보면 그 기업이 어떤 그 부조리를 저지르거나, 그죠? 또 직원들에게 부당한 어떤 해고를 한다면 그게 곧 사회에 많은 이해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까지 실추시키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놓고 볼 때 기업이 그냥 온전하게 그냥 경제적 이윤을 창출하고 직원들의 복지만 신경을 쓴다면 결국은 미시적인 어떤 관점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거고요. 그 시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환경을 보면 생태학적인 관점입니다. 기업은 사회와 상호, 그죠? 관계를 맺고 서로 그 속에서 생활하는 거기 때문에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서로 얽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 걸 놓고 볼 때 기업이 사회적 책임이 그냥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이렇게 막무가내 해서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떤 기업의 문화 또는 사회 문화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는 추세라면 기업도 그에 발맞추어서 나아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나중에 기업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또 공기업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또 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요. 예. 그런 여타 모든 걸 놓고 보더라도 내가 다니는 회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그걸 해내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조직 문화 속에서 많이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고 발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 전반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기업이 이 사회적 책임을 어떤 부분에서 하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책임의 이해, 사회적 책임의 내 범위 방금 제가 약간 언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기업의 공시, 의무, 감사 의무, 그렇죠? 이런 것 자체가 기업의 회계장부나 기업의 어떤 감시 역할을, 회계장부를, 그죠? 재무제표를 밖에다가 이제 외부에다가 언론에다가 공개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기업이 투명하고 우리가 이 정도 발전해 있고 이 정도 성장해 있다, 그러니 우리를 투자하라, 우리 회사를 투자해 해도 된다, 이런 부분도 있겠고, 또 반대로 부실이 되면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도 물론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여타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장단점은 다 있는 겁니다. 그죠? 하지만 그런 추세로 간다면 결국은 그 기업과 관련된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결국은 이득을 본다는 거죠. 왜 이득을 볼까요? 기업이 공시 의무나 감사 의무를 제대로 시행을 한다면 그 기업이 정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회계장부가 투명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그 금액, 그 투자 수익금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그 기업의 CEO나 그죠? 간부들한테 다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골고루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과 사회적 책임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이제는 자선 의미죠. 이제는 많이 벌고 수익을 많이 냈으면 그 지역 사회 발전에 도모하고 교육 사업에 도모하고 그죠? 이렇게 하거든요. 울산대학교도 링크 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한 지금으로 한 5년? 7, 8년 됐는 것 같은데요. 5년 넘은 것 같아요. 자, 그게 뭐냐면 SK에서 울산대학교 내 링크 사업단을 해서 직원을 뽑고 그 직원을 통해서 또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해서 울산대 학생들이 창업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그 아이디어 이런 부분을 잘 개발할 수 있도록 육성책으로 SK에서 돈을 이렇게 지원해요. 그 사회적 공헌이죠.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뭐 SK만 그러냐?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 지역 내에 있는 인재를 육성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링크 사업단의 SK에서 하는 링크 사업단은 울산대학뿐만 아니라 부산하고 경남 쪽의 여러 대학을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 자체가 기업으로서는 정말 마이너스죠. 수익이 나는데 그 교육비로 이렇게 링크 사업단에 재단에 들어가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돌고 돈다는 거예요. 돌고 돈다. 그렇게 우수한 인재가 많이 만들어지고 그죠? 이렇게 나옴으로 해서 그 직원들이 다시 또 자기 회사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더 좋은 어떤 역량을 갖추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교육 사업을 통해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이렇게 스카우트하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요, 있거든요. 결국은 이 사회가 그물망처럼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더불어 사는 사회입니다. 그렇죠? 더불어 사는 만큼 기업은 사회적 공헌활동,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된다. 그런 의무를 띠고 있다. 간접적으로. 물론 직접적인 의무는 없어요. 그게 뭐 정부상으로 얼마를 기부해야 된다 이게 없으니까요. 세금처럼 얼마를 내야 된다, 법인세를 얼마 내야 된다 이런 건 없지만 안언니에 그냥 그게 이제 통용화된 거죠. 그렇게 해야만 그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고 그죠? 주가도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으니까요. 그 속에서 이제 새로운 기업이 탄생했는데 그게 사회적 기업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일반 기업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어떤 그런 취업을 전제하에 그죠? 저소득층이 취업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거죠. 그 속에서 이제 수익이 나면 그죠? 직원들 월급 다 빼고 나머지는 또 사회 환원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익금의 3분의 1을 이렇게 환원을 해야 되는 걸 알고 있고요. 그리고 대신 그 사회적 기업에 일하는 직원들의 월급을 국가에서 또 많이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혜택이 많아요. 세금도 혜택이 거의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려는 CEO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주선 이렇게 다 허가를 해줬는데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정부 예산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결국은 정부의 세금을 또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사회적 기업이 승승장구에 성장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그 투자 금액을 노리고 그죠?
창업을 해서 망해도 다시 그걸 돌려줄 의무가 없다 보니까 꾹꾹 해버리는 그런 어떤 상태가 받아지는 거죠. 그걸 정부에서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데 이미 기존에 2년 이상 사회적 기업 역할을 하면서 성과를 어느 정도 내고 사회적 기여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사회적 기업 허가를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너무 혜택이 좋다 보니까 세금뿐만 아니라 직원의 월급까지 챙겨주니까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의해서 자 정의가 나와야 되는데 기업의 SR 그죠? CSR이라는 Corporation에서 Social Responsibility에서 CSR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기업이 이해관계자 집단의 기대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이다. 기업을 운영하는데 주주나 공급자나 소비자나 또 유통업체나 또는 채권자, 은행단, 정부 다 이해관계자에 속합니다. 그 기대에 반응한다. 그 기대에 보답한다. 그 기대한 만큼의 영향력을 준다. 뭐 이런 개념으로 해석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기업과 이해관계자 집단 상호 간의 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자신의 활동과 정책을 사회적 환경에 연관시키는 기업의 능력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기업과 이해관계자 집단 상호 간의 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그죠? 자신의 활동과 정책을 사회 환경에 연관시키는 기업의 능력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업과 이해관계자 상호간의 이익이죠. 주는 방식으로 자신의 활동과 정책을 사회 환경에 연관. 그래서 세금 잘 내고 그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법적 의무를 다하는 그런 기업이 많다면 국가가 굳이 애써서 정부 정책을 만들어가면서 기업을 제재를 하고 세금을 많이 이렇게 거두려고 하지 않겠죠. 예, 많이 기부를 하고 한다면.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기업은 크게 성장하고 그죠? 또는 대주주의 어떤 호주머니만 계속 불리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으니 그 기업의 어떤 이윤이 엄청 많은데 그게 사회적으로 환원이 안 되고 누구 한 일반적인 사람만 이득을 본다면 기업은 어떻습니까? 그 대기업만 배를 불리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신문 나왔는데 우리나라 대기업 8개 회사가 우리 1년에 그죠? 국가 예산을 초월하는 그런 어떤 돈을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몇 조씩 들고 있고 몇백 조를 들고 있는 거죠. 아무리 뭐 기업에서 대기업을 운영해서 수익을 많이 가져가는 건 많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끝 해야지 그거를 사회 환원도 안 하고 자기가 다 꿀꺽 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 국가가 보는 관점에서 그럼 세금을 올리자. 세금을 많이 내게 하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자발적으로 나온다면 그죠? 그 세금을 많이 걷어서 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다음에 저소득층을 돕고 복지관에 기부도 많이 한다면 굳이 정부가 나서서 그렇게 할 의무가 없죠. 공산주의는 아닌데. 자, 그래서 이해관계자가 책에 앞서 우리가 말을 했지만 여기에는 없기에 제가 넣었습니다. 주주에 대한 어떤 책임 의무의 반응은 뭘까요? 보통 주주는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그죠? 재무 상태에 대한 어떤 이 투명성 이런 부분이 돼야 되겠고 제대로 된 투자 수익 손실 나면 안 되니까요. 하여튼 투자한 만큼의 또 배당이 잘 돼야 되겠죠. 원재료 공급자 공정한 대우 그죠? 이렇게 참 이게 납품을 하는 이런 관계된 업체들한테 단가를 후려쳐가지고 오히려 그걸로 수익을 챙기는 이 대기업의 상호 윈윈해야 되는 거죠. 현대자동차가 잘 된다면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의 많은 밴드사들도 다 잘 돼야 되는 거죠. 같이 됩니다. 금융, 그죠? 부채 상환 꼬박꼬박 잘하고 회사에 어떤 수익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환 안 한다면 그죠? 안 되겠고 법률 준수하기 위해서 정부는 계속해서 기업 공시 의무와 감사 의무를 계속 하려고 하겠죠. 그러다가 안 되면 공적 어떤 또 준수를 하기 위해서 또 회계장부를 또 조사하지 않습니까? 종업원 노동조합, 그죠?
바로 근로자들의 어떤 복지를 이 노조와 잘 공존해서 협의해 나가야 되겠고, 소비자는 제품의 질과 어떤 사용 가치, 그죠? 소비자의 기대치에 사용 가치가 월등히 좋아야 되겠죠. 또 경쟁 기업은 또 같이 동등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정부와 손을 잡고, 그죠? 이 비경쟁적인 어떤 구도하에 누구의 큰 혜택을 보는, 그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공개 입찰을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뒷돈을 써서 자기가 입찰이 되게끔,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역사회 환경보호, 지역사회 복지, 이런 부분이 뭐 사회가 일어나는 어떤 현상을 국가가 해야지 뭐 기업이 왜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어요. 할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의무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맛있는 걸 먹으러 뷔페집을 가는데 길거리에 거지들이 못 먹어서 덕실거리고 있다. 좀 많이 있다. 나는 지금 몇십만 원짜리 뷔페를 먹으러 가는데 뷔페 사람들은 단돈 5,000원이 없어서 먹을 걸 못 먹고 있다. 그 상황에 남을 나라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공존해가는 사회 속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매몰차게 거절할 수도 없고 또 서로 돕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데 오히려 힘든 상황 속에서 힘든 사람들이 서로 돕는 걸 많이 봤어요. 저금통을 뭐 잘라서 마스크를 사는 데 쓰라고 하고, 그죠? 폐지 주어서 모은 돈을 이렇게 봉투에 넣어가지고 동사무소에 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봤고요. 이심전심이라고 서로가 입장을 잘 아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걸 기업이 안고 있는 사회적 책임이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다는 그런 추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 정리한 내용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넣어봤습니다. 기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기업이 이해관계자 일반 사회인들의 요구나 기대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기업의 행동의 규범적 체계다. 어떻게 보면 기업이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경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기업의 이해관계자 일반인들의 요구나 기대에 충족시켜준다.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요구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요구 조건을 요구니까 말 그대로 굳이 안 해도 될 수도 있겠지만, 또 기업은 아까 상호 기업은 사회와 상호 의존 관계가 있다. 상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에 발맞추어서 좀 돕고 살면 좋죠. 상호 인인해서. 자, 그래서 이거 책이 없습니다. 주어진 특정 시점에 기업이 사회에 의한 경제, 법률, 의무에 포함하여 사회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로부터 정당성을 아주 공정하고죠,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업활동으로서 사회 전반에 대한 책임이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생존하고 성장하는 아까 생태학적 존재다 이렇게 했고요. 현대사는 기업의 규모가 증대하고 기업의 권력이 확대됩니다. 자, 이게 문제죠. 기업의 권력이 확대되면 기업의 권력이 큰 만큼 그만큼 책임 의무도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중소기업이 골고루 잘 사고 대기업이 특출나게 없다면 굳이 대기업에게 더 큰 기대를 하지도 않겠죠. 골고루 잘 되니까. 근데 중소기업은 다 힘들어하는데 대기업만 너무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큰 기업화되고 규모화되고, 그죠? 지배구조 성향을 띠면 모기업체가 자꾸 생기고 팔이 안으로 붙는다고 계속 그쪽 하고만 경쟁을, 그죠? 안 하고 비경쟁식으로 이렇게 추주를 해주고, 원래 공정한 자본주의 국가에서 서로 공정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데 모기업이 자꾸 생기는 거죠. 대기업의 계열사들. 그러면 결국은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이라는 거예요. 그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뭡니까? 자회사들만 이익을 보고 나머지 관련이 없는 쪽은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큰 대기업의, 그죠? 영향력이 얼마나 큰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기업이 망하면. 경영활동과 이로써 사회적 결과들은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업은 사회 체제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형태나 내용이든 사회적으로 책임이 있는 행동을 해야 할 책임과 있다. 그렇죠.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크게 말하자면 경제, 법적, 윤리적, 자산적 책임이 있다. 그래서 네 가지 만약에 시험 문제 친다면 네 가지 그죠 나올 수 있겠죠. 경제적, 법적, 윤리적, 자산적. 이 부분은 그냥 몰라 시험을 꼭 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이 부분은 그냥 알아둬야 됩니다. 이 과목을 배웠는데 이런 내용들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뭘 해야 되는지 그 영역도 모르면서 사회적 책임을 논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산 책임 이게 이제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처음에는 이것만 유지했다가 이제 이런 걸 요구하고 또 이걸 요구하고 이제 이걸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기업이 더더욱 이제 사회 활동에 공헌하게 되는 거죠. 이걸 좀 디테일하게 세분화해서 책이 없습니다. 세분화는 경제적 책임에 보면 이윤 극대, 고용 확대 이게 상당히 큰 거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회 공헌 활동으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고 고용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법적 책임. 말 그대로 법에 저촉되는 물품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보건에 문제가 있다면 그 기업은 결국은 세금을 탈루하게 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 윤리적 책임까지, 그죠? 공정한 거래, 인권 존중, 그죠? 이런 부분도 되겠고요. 윤리 경영, 정도 경영, 투명 경영, 준법 경영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런 부분에서 환경적으로 뭔가 해를 끼치는 그런 제품을 만든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죠. 법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겠고, 그다음 자선적 이게 이제 사회 공헌입니다. 지역사회 참여, 지역사회 개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왜 태어났냐, 왜 사느냐 이렇게 놓고 보면 기업이 가는 방향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갑니다. 기업이 가는 방향이죠. 결국은 이 기업의 존재 여부로 인해서 국가 경쟁력도 높이고 그 지역 사회 발전도 도모하고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그 수익도 창출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그 기업이 얼마나 운영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뿌듯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존경을 표하겠습니까?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어느 기업에 다닌다 그러면 참 이 자부심 느끼지 않겠어요? 근데 돈도 많이 벌고 한데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도 안 지고 자신적 책임도 안 진다. 그러면 돈만 많이 번다. 그러면 기업을 우리가 운영하는 이 CEO들을 우리 외부의 사람들이 많은 우리 일반인들이 그 기업의 총수 누구 아느냐 이렇게 하고 그 기업에 대해서 그 기업 CEO를 존경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존경하지 않습니다. 존경하지 않아요. 자, 왜 존경이라는 말 자체는 누군가에게 헌신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부분이 많을수록 존경을 하지 자기 이익 다 챙기고 그죠? 그런 어떤 조직이나 기업을 이 외부의 어떤 이해관계자들, 소비자들이 존경을 표할까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왜 빌 게이츠가 존경을 받는데 왜 워렌 버핏이 존경받습니까? 그만큼 사회에 많은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 거지. 그냥 기업으로서 예를 들면 아마존이 있네. 아마존 또 마크 저커버그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많은 사회적인 어떤 이윤을 그죠? 도모하기 위해서 사회 공헌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우려를 보는 거예요. 근데 말 그대로 그냥 오롯이 기업 내부의 어떤 복지만 신경 쓰고 외부는 절대 신경 안 쓰고 있는 기업의 CEO고 그런 회사의 어떤 양념을 가지고 있다면 존경하지 않죠.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잘 되는 만큼 그 기업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기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오히려 기업의 이미지는 실추된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삼성이라는 큰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는데요. 그 기업에 대한 어떤 사회적 책임론이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못 미치면 그 잘 나가던 큰 기업도 결국은 문 닫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순위를 보면 이게 좀 언제냐면 2011년도입니다. 2011년도에 순위가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LG전자 이런 순서로 돼 있었어요. 와, 자 전기전자 쪽이네요. 그다음 건설 쪽은 삼성물산, 또 삼성이네요, 그죠? 자 현대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포스코 이렇게 나왔고요. 도소매업에는 신세계백화점, 신세계이마트, 그죠? 쇼핑 이런 삼성테스코도 있고 롯데쇼핑도 있고요. 자 이랬습니다. 근데 2018년도에 이거는 이제 100대 상장 기업의 CSR입니다. CSR 보면 자 여기 보면 2018년도에 했고요. 15년도 순위하고 18년도 순위하고 비교를 했을 때 15년도에는 SK하이닉스가 1위였고 삼성이 2위요, LG가 3위, KTNG 이렇게 쭉 나와 있었는데 이제 2018년 얼마 안 됐죠. LG 생활건강이 1위, LG 전자가 2위, SK 이노베이션, SK 하이닉스, LG와 와우 삼성은 10위를 물려나고 있네요. 자 보세요. 이 정도로 기업이 어떻게 보면 투명 경영하느냐, 사회적 기여를 하느냐에 따라서 삼성이 더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CSR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회적 책임이 높으면 높을수록 뭡니까? 기업의 주가도 올라가고 또 뭡니까? 그 기업의 이미지도 올라가고 브랜드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단계를 놓고 보면 자 우리가 아까도 잠깐 설명했습니다만 기업이 존경을 받는다. 기업이 존경을 받는다. 단순히 자기네 회사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에 뭔가 환원을 하는, 공헌을 하는 자선적인 의미로 바뀐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메슬로우 욕구 단계를 보면 피지컬이라고 하면 생리적 욕구, 뭡니까? 생리적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또 소속에 대한 욕구, 존경에 대한 욕구, 자아실현 욕구. 자, 춥고 배고프고 그죠? 안전을 꾀하고 또 어디에 소속되고 또 존경받고 싶고 꿈을 이루고 싶고 그 위에 또 있어요. 자기 초월 욕구. 이 자기 초월 욕구가 뭐냐면 내가 이룬 그 꿈으로 목표로 인해서 이 사회에 뭔가 보답을 하고 헌신을 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초월 욕구가 이 위에 있거든요. 그 미적 욕구, 지적 욕구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움을 추구하고 자기 이미지 관리를 하고 뭔가 미적인 아름다움을, 여기서 말하는 미적인 아름다움이 뭐 청소 깨끗하고 이런 것도 되겠지만 뭔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긋남이 없는 그런 역할까지 다 됩니다. 미적 욕구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단계까지 올라가는 그 상황이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 단계도 비슷하고 기업의 그 단계도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기업이 존재하는 가치는 결국은 종업원들에게 많은 이익을 주죠. 월급을 주면서 복지를 통해서 이 사회 공헌 활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한 개인이 존재하는 이유도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루고 그 꿈을 통해서 그 지역 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사회 하는 활동에서 행복하게 인생을 살다 가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움을 있을 때 이런 생각을 좀 가져야 돼요. 나는 홀몸이 아니구나. 나는 홀몸이 아니구나. 내가 이 사회에 뭔가 많은 기여와 역할을 하는 존재구나. 그죠? 영향을 주고받고 있구나. 꼭 말을 해야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올바른 행동, 올바른 생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도 또 영향력을 주고받는 거구나. 이 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에서 책에는 좀 내용을 좀 정리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책에 단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은 앞으로 강화된다. 그죠? 그 다음에 기업의 소득 추구가 정부의 이해관계자로부터 그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사회적으로 이익이 된다. 그래서 정부의 감시 비용도 이제 줄어들죠. 정부 굳이 감시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업이 그렇게 알아서 안 하는데. 기업의 운영과 유지에 큰 도움을 준다. 맞죠? 기업의 이미지 개선되고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면서 이해관계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고 그 정보를 또 공유하기 때문에 그죠? 투명하니까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신뢰하는 사회를 조성하는데 토대가 된다. 투명 사회, 정의로운 사회. 그래서 그 나라의 어떤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그 나라의 돈다발을 갖다 안겨줘야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이런 거죠. 그 지역에 공장 하나 지으려 하는데 정부 관료들에게 돈을 막 이렇게 안겨줘야 허가를 내주는 그런 사회가 있다면 그게 올바른 사회이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기업이 이런 부분을 앞장서 나아간다면 이 지역 사회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의 이미지도 아주 상당히 좋은 쪽으로 영향을 주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 이해관계자들이죠. 고객, 사원 또는 협력업체, 지역사회, 주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더 나아가서 또 많이 있습니다. 정부도 될 수도 있고 또 뭡니까? 또 지역사회 나와 있습니까? 네, 은행도 될 수 있고 금융도 될 수도 있고 그죠? 자, 고객을 위한 가치를 증명하는 데 투명해야 되고 사원과의 관계에도 투명해야 되고 협력업체의 신뢰에도 투명해야 되고 지역사회 기업 윤리에도 투명 주주에게 신뢰 기업 다 가치가 있어야 되고 관계가 좋아야 되고 신뢰를 해야 되고 기업 윤리를 그죠? 다 결국은 다 투명해야 된다. 자, 결국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거 의미는 그만큼 가치가 높고 관계가 좋고 신뢰할 수 있고 기업 윤리가 다 투명한 쪽으로 간다. 그죠? 그런 상황에서 놓고 보면 믿을만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자, 사회적 책임 등장 배경, 자, 책에 나오는 내용이죠. 1930년대 미국 대공황 때 처음 등장을 했고요.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더불어서 1960년대부터 사회적 책임이라는 부분이 등장했습니다. 자, 경제적 책임에 의해 생성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배경이었는데, 자, 경제 구조가 변화되었다. 경제 구조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경제 구조가 대기업 위주로 가다가 이게 중소기업 위주로 가고 또 뭡니까? 이 수직적인 어떤 체계 속에서 이루어지다가 플랫 조직화되고 가고 있고 구조 자체가 또 뭡니까? 상당히 그 소비자의 어떤 그 파워가 공급자에 의한 어떤 파워가 예전에는 셌다면 지금은 소비자가 더 많은 또 유통업체가 또 파워가 세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결국은 기업이 좀 더 투명하고 사회적인 공헌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도 되고요. 경제력의 집중과 영향력 등등 사회 구성원들의 상호 의존 결속. 자, 이게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고 정보를 한 번에 이렇게 취합할 수 있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인위적인 규제와 자율 규제 이런 부분이 소유와 경영의 분리.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는 그 지배 구조 자체가 법인에도 불구하고 전문 경영을 들리지 않고 그냥 대부분 그렇습니까? 네, 본인이 직접 하거나 그죠? 네, 그래서 소유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전문 경영을 잘 들리지 않거든요. 그죠? 고용 경영을 하거나 그죠? 자, 기업 유지의 필연성이다. 그래서
기업이 좋은 이미지를 갖고 그죠? 기업을 성장시키고 계속적인 기업으로 이어가려면 어쩔 수 없이 이런 경제적인 어떤 책임을 범위를 넘어서서 이제는 좀 더 이 사회 공헌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책임까지 윤리적 도덕